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덕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23년 성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해설을 하죠. 자, 너무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음, 선덕고등학교는 일단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보시면 스물 소수령 8문제가 포함해서 26문제. 그러니까 50분 내에 답안지 작성까지 해서 모두 다 풀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시험지를 출제를 또 쉽지도 않은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고사 시험을,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내신 시험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음, 학생들이 뭐 좀 어려워하더라도 이게 시험을 보는 목적 자체가 그 등급을 아, 확정 짓기 위한 그런 총괄 평가의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총괄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단 평가는 뭐 수준별 이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예를 들면 반배치고사 이런 게 진단 평가고요.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피드백, 즉 공부를 한 내용을 얼마나 공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하기 위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평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총괄평가라고 하는 건 이제 얼마만큼 했는지를 실제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든지 학교 중간 기말고사 이런 게 총괄평가거든요. 그래서 총괄평가에 해당되는 이런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거는 사실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뭐 의미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평등, 즉 모두에게 어렵거나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선덕처럼 어렵게 내는 것은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나누기에 아주 편리하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물론 기가 질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선덕은 뭐 올해도 뭐 스카이를 제일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보내는 이 지역에서 말이죠. 이 지역에서 뭐 그런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시작해보죠.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묻고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하고 4하고 곱해서 12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쉽다고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뭐 매우 빠른 속도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빨리빨리 끝내고 뒤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 다항식을 p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x-2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군요.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그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너무 고맙죠? 왜 너무 고맙냐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물결 치는 부분은 x 플러스 2의 제곱을 품고 있습니다. 이 x 플러스 2의 제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x 플러스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나눗셈에 관한 표현식이 되는 거고요. 그냥 선생님이 지금 박스 치고 있는 부분 있죠? 요게 1차식이잖아요. 요게 편안하게 R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3 플러스 1이 돼서요. 4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또 뭐 간단해 보이는 문제죠? 3번에 대한 선생님의 그 주문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게 되게 유명한 숫자예요. x값이 2분의 이 숫자를 암기해 주세요.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여기는 플러스로만 나와 있지만, 여기는 플러스로만 나와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는 요걸 만나자마자 요 숫자는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숫자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분임을 이거 암기해 주세요. 암기 좀 부탁드리고요. 자동으로 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x의 3승은 또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기억을 꼭 해주시고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x가 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 값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어, 문제 풀 때 자주 만나는 숫자거든요. 이 순간에 요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결과적으로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걸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고 x가 이럴 때 여기 앞부분 요 세 개가 0이 된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의 답을 체크할 때까지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뭐 한 1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5초 정도면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와 그 다음에 직선이죠. 1차 함수 y는 3kx 플러스 4k 플러스 4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편안한 문제죠. 2차하고 직선 1차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뭐 기하적으로는 뭐 이런 대체로가 아니라 이런 의미고요. 접하는 거죠. 연립했을 때 뭐 중근이죠. 중근.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연립하면은 뭐다? 중근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 판별식 써서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kx는 3kx 플러스 4k 플러스 4 여기에서 좌변으로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3k 자 정리하니까 3이 아니죠? 2k x가 되겠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d 판별식을 써서 1차 함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4분의 1을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게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중근이니까 이게 0 돼야 됩니다.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k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걸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돼요. 자, 이 값은 쉽게 2와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는데 잠깐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허근을 가지려면 요 2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t가 x제곱 플러스 1이었잖아요. 이 값이 2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래서 실근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결국은 얘는 안 되는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2는 제로. 요게 이제 허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말이죠.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값은 뭐 그냥 간단하게 4라고 하는 값을 금방 얻을 수 있죠.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알파바가 두 분의 곱이잖아요. 베타 베타바도 알파 알파바가 결국은 두 혹은 알파하고 베타를 하고 했을 때 알파바가 베타예요. 혈레근의 성질이죠. 혈레근. 그래서 알파바는 베타고 베타바는 알파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고 이 값은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두 분의 곱에 의해서 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좋아요. 6번으로 갑니다. 야, 6번은 평범한 2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 평범한 2차 연립 방정식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2차 연립 방정식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형태. 첫 번째 케이스가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거. 요거 아주 쉽죠? 소거해서 풀면 그만이니까요. 두 번째가 2차가 연립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결국은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와 2차 또는 또 다른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네.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냐면 대칭형 치환해서 푸는 문제 기억하시죠?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 곱을 b라고 치환해서 마무리하는 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잘 모르는데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빨리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모양입니다. 칼싸움을 좀 해볼까요? 2, 1, 1, 2,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2x-y, x 플러스 2y는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1차와 2차 이 두 가지로 바뀐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 0 되는 거 1차, 요거 0 되는 거 1차죠. 그래서 요 다음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2x-y가 0일 때 또 하나가 이 방정식이 요거잖아요.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랑 요걸 푸는 거하고 또는 또 하나가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x 플러스 2y가 0일 때 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 각각 연립하는 거거든요. 이거 연립방식 푸는 정도는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선생님이 계산을 생략할까 합니다. 워낙 단순 계산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각각 나온 해 중에서 합해서 최소가 되는 걸 골라보면 답은 4번입니다. 요 계산은 생략한다. 스스로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친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도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두근을 알파벳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푸는 문제일 가능성이 99.9%, 58,000%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은 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곱셈 변형 공식 들어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이 변형이 안 되는 친구는 역시 큰일 날 친구죠. 자, 마이너스 4의 3승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76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 세 자연수 ABC가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선덕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 24년도 서라벌 고등학교 기출문제에 여기가 60인 게 나왔었어요. 323자리에 60이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봐서 또 그렇지만 학교의 기출문제는 돌고 돕니다. 이 학교에서 출제했던 거 저 학교에서 출제하고 또 이렇게 출제하고. 왜냐하면 그 당연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을 또는 수학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겠지만 또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사실 창의적으로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기존의 어떤 문제를 약간 변형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그러다가 우연히 이 문제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냥 뭐 이 학기 저 학기 출제하는 것이죠. 올해 안 하면 뭐 내년에도 하는 거고 뭐 그게 돌고 도니까 어떤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지금 이 공부하는 건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을 엿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가까이 가서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보고 질문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뭐 깨닫고,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직보라고 소위 말하는 직전 보충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좀 무의미하고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전에 올렸던 서라벌 고등학교 기출문제랑 똑같으니까, 요 인수분해 하는 것은, 어, 선생님이 좀 과정을 생략하고요. 요 인수분해를 곧바로 쓰겠습니다. 요 인수분해하는 건 두 개씩 짝 지어서 인수분해하면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B-C, 그 다음에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값이 지금 323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323을 소인수분해하면 1 곱하기 17 곱하기 19 이렇게 되고요. 자, 서랍을 기출 때는 여기가 60이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조합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답을 고르기 위해서 요 B-C하고 B 플러스 C가 요 값들이 지금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자연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 크기가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17이고 얘가 19여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60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60의 소인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때는 뭐 B-C하고 B 더하기 C가 모두 이렇게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B-C하고 B 플러스 C하고 이걸 더하게 되면 2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라고 짝수. 더해서 짝수가 돼야 돼요. 더해서 여기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돼야 되는 방법. 짝수가 되는 방법은 짝수와 짝수를 더했을 때와 홀수와 홀수를 더했을 때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뭐 너무 쉽죠? 자, 요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요게 1이고요. 요게 17이고 요게 19니까. 그래서 가볍게 B 더하기 C가 17이니까 요게 19이므로 A는 2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앞부분 두 개에서 요 두 개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더하면 2B는 18이니까 B는 9가 되겠고, B가 9면은 C는 8이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값을 계산하면 149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9번부터는 또 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